부산 시민에 의한 부산 시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누구도 소외 없는 방송, 누구도 차별 없는 방송,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탐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구석구석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리는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을 정말 사랑하는 부산 대표 청년 오지라퍼를 대신해서 나온 1일 MC 천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 있어 입이 근질근질 하시나요? 힘든 일 있어 속이 답답하시나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속 풀고 가세요. 동네 살림살이부터 함께 풀어야 할 문제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부산 이야기, 우리 동네 소식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 부산시청 앞에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가 한창 중입니다. 어렵네. 근데 분명히 시청 앞에서 시위한다 그랬는데 왜 아까부터 아무도 안 보이지? 아이 참 기자 양반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 아이. 힘들어. 기자님 저희가 좀 늦었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헐레벌떡 오실 거면 좀 일찍 나오셨어도 좋았을 건데. 우리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기자 나온다 걔가 평소보다 일찍 서두르는데도 이렇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요? 저희는 영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니 그래도 영도면 시청까지 1시간이면 버스로 올 것 같은데. 그 비장애인들한테는 해당되고 저처럼 휠체어 탄 장애인들한테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먼 길 오셨으니까 한숨 돌리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에 뭐예? 아까 휠체어 탄 사람들은 다르다면서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저쪽으로 가서. 네, 그럼 선생님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 부산 공동투쟁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청란 사무국장입니다. 그 영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박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은 소속도 있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부산 공동투쟁단이기도 한 거네요. 네.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축하를 하는 것인지 혹은 위로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이 장애인의 날을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날로 바꿔보자는 뜻에서 부산의 21개 단체들이 연대해서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단을 꾸려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이란 이름이 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휠체어 탄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신 것도 어떤 차별에 관한 말씀인지 한번.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적으로 여객시설이라든가 교통수단, 보도환경의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하고 9년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는 저상버스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두리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저상버스부터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저상버스면 차체가 낮아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고요? 예, 부산에 현재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556대입니다. 전체 버스의 5분의 1가량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는 전체 버스의 2분의 1 정도 되어야 돼요. 애초에 이제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부산시에는 장애인 인구도 많고 고령 인구라든가 노약자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상버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버스 숫자가 적은 게 문제면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1억이나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대 사려면 부산시가 5천만 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버스 회사에 보태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산시가 하겠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돈을 주지 않거나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받아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만 해도 문제가 있어요. 버스 도입 이전에 보도 환경부터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보도 환경이면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대한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버스 정류장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정류장 자체가 경사가 있다거나 버스에서 리프트가 내려올 때 연석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보면 보도 환경이 걸리는 것이 없이 폭이 1.2m 이상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부산의 보도의 상황이 그 정도 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차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도시 곳곳에 이런 명점들이 있습니다. 서면만 예를 들어봐도 주지수 태화 앞에서 롯데백화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기자님이라면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지하도로 건너가겠죠. 그렇죠. 근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도폭도 좁고 가로수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버스 정류장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범례골까지 내려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만 버스 중앙 차로제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게 되면 같이 정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내려가는 경사로가 휠체어 딱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 분들의 이렇게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폭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막내하기는 괜찮지만 대신에 좀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서 경사로에 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 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아스팔트를 좀 얻어와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메워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직접 하셨다고요? 아니, 그건 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 전체의 보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보행자의 어떤 안전이 지켜지는지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였죠. 부산의 보도 환경 실태도 파악하고 매뉴얼도 점검해보자는 제안이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투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나요? 답변이 오기는 했어요.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좀 황당했던 건 원칙적으로 보도 정비 사안은 각 구청의 소관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시 측에서도 이 부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요구를 한 건데 시에서는 9의 1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산은 경사진 곳도 많고 교통 환경 등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나눠져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룬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영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이제 영도구 동삼동 와치복지관 앞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시던 장애인 모자가 택시와 충돌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드님은 큰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밤늦게 일을 마친 어머니를 마중 나간 아들이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전동 스쿠터에 같이 앉혀서 태워오는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동 스쿠터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주행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보도 환경이 매우 안 좋아서 위험한 차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사고가 발생한 주변 보도는 전동 스쿠터가 닿을 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시장님이 조문도 하고 피해자분께 문병도 가고 했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20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습니다. 직접 영도의 보도 환경을 조사하셔서 보고서를 만든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기자님 잘 아시네. 전령 프리로더라고 직접 영도 지역의 보도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걸 주민, 지자체와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논의되는 건가요? 부산시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고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 장애인 전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하고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런 점검 기준, 개선 계획 같은 것을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보도 블록을 교체 많이 한다 아닙니까?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교체를 계획할 때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블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네요. 어르신 얘기입니다. 그럼 인터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오늘 오실 때는 그럼 저상버스 타고 오신 건가요? 아니, 우리 둘발 탔지. 원래 두리발도 참 차기가 힘든 건데 오늘은 운이 좋게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시자마자 바로 시청으로 오신 거네요. 저기 집이 시작한다 이제. 기자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는 이만. 이렇게 금방 가시. 선생님 저희는 가볼게요. 갑니다.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도 오늘은 부산을 시간에 와봤습니다. 오늘 전시하고 있는데 마음 해상이 해주세요. 같이 마음을 치유하러 가보시죠. 도시대를 살아가는 분이 함께 자주 이동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병찬 작가님의 도시 생명체라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 속의 구성원이 어쩌면 그 계층에 의해서 나타나지지 않을까를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하시는 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와, 진짜 좋네요. 지금 1층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모신 이유는 원래 개관 전부터 있었던 작품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요.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저희 작품이 있어서 그럽니다. 벽지처럼 그냥 쓱 지나가시는 복달록한 패턴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벳으로 된 영어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ABC 이렇게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숨겨져 있대요. 어떤 질문이 참 궁금하네요. 여기는 지하 29, 여기가 되게 재미가 있고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음을 세 파트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감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보시기는 마음 감각이에요. 마음 감각. 지금 이게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No, God! No, God, please, no! 또 가볼게요. 나와 다른 관계를 들여다보면 뭔가 더 분명합니다. 저기 앞에 그 노란색 봉투 보이시죠? 작가님이 새우로 세상들한테 편지합니다. 저 편지가 작가님이 도와주면 랜덤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저 편지를 나누게 제가 받으면 또 기쁘니까 와 지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가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작품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현상을 감각으로 먼저 일단 감각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나를 들여다보듯이 상대방도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세 가지 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끝나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 많이 치유가 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별점은 별 5개 중에 5개 드릴게요.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좋네요. 종편은 아마 지하철이 여기에 없으니까 차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오세요. 오늘 연구가 된다. 끝. 부산의 시민사회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문화 관람을 하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키워드 브리핑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키워드 브리핑의 시민 리포터 정서진입니다. 오늘은 낯선 분이 계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진씨. 1일 MC 천세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가워요. 갑작스럽지만 오늘 한번 잘해봅시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부산 버스 대란인데요. 버스 파업 소식이네요. 최근 소식이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버스 파업을 앞에 두고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부산은 실제 파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네, 맞아요. 당일 새벽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이뤄진 터라 첫 차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대란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곳의 지역버스 노조가 지난 4월 29일 전국 파업을 예고하면서 벌어진 건데요. 14일만 하더라도 모두 파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파업 필요성에 관한 공감이 형성돼 사상 첫 전국 규모의 파업이 예상됐었는데요.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것과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버스 기사의 주당 근무 시간이 작년 7월 1일부터는 68시간, 올해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되기로 했는데 그동안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네요. 네, 특히 기존 버스 기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깎이게 되면 임금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참 문제네요. 회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요? 버스 요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버스 요금을 올리던지 그게 아니라면 교대 근무를 뜻하는 시프트제를 도입해 월 24일 근무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린 협상이 결렬됐었던 거로 봐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겠네요. 네, 노조 측과 사측이 3.9%라는 임금 인상률과 시프트제 도입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덕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사안이긴 하지만 주 52시간의 노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이들의 놀권리입니다.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은 충분히 쉬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놀이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권리 협약과는 다르게 충분한 놀이 공간이 없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놀이터의 질이 달라지는 차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아동의 놀 권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오는 격차가 있겠고요. 놀이터라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해요. 부산은 놀이터가 총 3,963개입니다. 언뜻 많아 보이는 수치지만 교육기관, 아파트 놀이터, 식당 내 놀이시설 등을 빼보면 겨우 383개에 불과하는데요. 일부 아파트는 스크린 도어 등을 설치해 아예 출입을 막기도 해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아이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기도 하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도 놀이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니 정말 개선돼야 할 점이군요. 근데 최근에는 실내 놀이터엔 키즈 카페도 생겨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실내 놀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키즈 카페라는 것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동구, 영도구, 기장군과 같은 지역이 특히 부족한데요. 이에 박민성 시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을 권리를 위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네요. 부산시에서는 아동 놀 권리에 관련한 정책이 있을까요? 부산에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는 있으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있어서 명품 놀이터 확충과 같은 사업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놀 권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특성에 맞는 놀이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두둥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이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산민주공원에서 이와 관련한 기념 전시가 있다고 하네요. 1980 5월의 진실, 1987 부산의 기억이라는 타이틀로 광주 민주항쟁 희생영령 추모 사진전과 비디오 상영전이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휴관 없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장소는 가톨릭센터 소극장입니다. 주말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소식 전해주신 소진씨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장애인 차별철폐 부산 공동투쟁단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부산의 보도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돼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소진씨. 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소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도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니 저 자신도 부산 곳곳에 소식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도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부산 탐구 생활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예! 사실 오늘 MC 효기 씨도 마지막이신데 우리 MC 효기의 인사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효기입니다. 네, 전 지금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에 공연을 하러 와 있고요. 네, 이번에 마지막 방송인데 제가 직접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 부산 시민에 의한 방송,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탐구 생활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하차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나오시는 MC가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부산 탐구 생활 파이팅! 유후!